안녕하세요. 부부다반사의 올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부다반사의 올리입니다. 아무거나 쓰세요. 안녕하세요. 부부다반사의 올리입니다. 저희가 브라비 개봉기를 찍은 지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그때 영상 말미에 저희가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 브라비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할 시간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브라비를 사용한 지 한 3개월 정도 됐거든요. 진작에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러한 좋은 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이 있다. 그런데 쌍둥이를 키우면서 영상을 찍고 편집하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찍으려고만 하면 울어. 지금 이것도 시도만 4번째라는 거. 오늘은 단점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이 브라비가 뽑아내는 용량 부분이에요. 사실 이게 국내 분유하고 해외 분유의 차이점인데, 국내 분유 같은 경우에는 100ml의 분유를 탄다라고 하면 분유를 몇 숟갈 넣은 다음에 물을 100ml까지 맞춰서 섞어서 총 100ml라는 분유를 먹일 수가 있죠. 근데 외국 분유 같은 경우에는 물 100ml에 그에 맞는 분유를 넣기 때문에 100ml를 넘게 돼요. 근데 이 브라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게 물 100ml에 그만큼의 분유가 섞여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조율되는 총량은 100ml를 넘는다는 거죠. 100ml를 탔을 때에는 115ml 정도가 나왔고 130을 타면 150 정도, 이런 식으로 총량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거를 제가 처음에는 캐치를 못했어서 분유를 50ml를 먹었어야 했는데 50을 맞춰놓고 내리니까 60 정도가 분유가 나왔어요. 그걸 뭣도 모르고 그냥 다 먹였고 저희 아기는 토하지도 않고 다 먹었어요. 이게 분유마다 세팅되는 코드 값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직접 먹이면서 참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적응되면 아무것도 아닌데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헷갈리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는 생각보다 파생 소비가 많다라는 게 단점이에요. 브라비를 구매하면 기본적으로 딸려오는 부속품들이 있죠. 첫 번째로는 분유통, 깔때기, 파우더 노즐이에요. 파우더 노즐은 이렇게 분리가 되죠. 기본적으로 딸려오는 구성품은 이렇고, 이 파우더 노즐은 심지어 하나가 더 와서 총 2개가 들어있는데요. 쌍둥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분유통도 깔때기도 파우더 노즐도 기본적으로 딸려오는 것은 굉장히 부족해요. 지금은 저희 아기들이 4시간 텀으로 수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생겼지만 초반에 아기들은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간격으로 분유를 먹죠. 1호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9번 분유를 먹었고요. 2호는 하루에 8번, 총 17번의 수유를 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브라비는 1시간 반 정도 꼴로 계속 돌아간다는 얘기죠. 이 분유통을 씻을 틈이 없게 됩니다. 이 분유통 안에 생각보다 많은 부품이 들어있어요. 개봉기했던 영상을 한번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씻고 말릴 시간이 정말 턱없이 부족해요. 그렇게까지 많이 오염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주 갈아줄 필요는 없어요. 실제로 저는 일주일에서 2주 썼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얘를 갈 틈이 전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버티다가 이렇게 2개를 번갈아 가며 쓰는 중인데 분유통도 꼭 필요하고요. 깔때기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꼭 필요합니다. 하나 가지고는 턱없어요. 이 깔때기 안에 생각보다 많은 찌꺼기가 끼게 되더라고요. 한 4번 정도에서 6번까지는 쓸 수 있다고 했지만 심할 때에는 2번 정도만 해도 이 안이 이제 막힐 정도로 찌꺼기가 끼기도 했어요. 근데 이건 분유마다 다르니까 이 얘기가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씻으면 말려서 써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하나는 더 있어야지만 번갈아 교체를 하면 쓸 수 있고, 저는 총 3개를 돌려 쓰고 있었어요. 그 정도 되니까 설거지를 안 해도 좀 마음의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파우더 노즐. 얘는 진짜 핵심 부품이에요. 얘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내려도 찌꺼기가 바로 끼기 시작을 해요. 찌꺼기가 많이 끼게 되면 분유 농도를 정확하게 맞추지 못한다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필수예요. 저는 2개를 추가 구매해서 총 4개를 쓰고 있는데 아기들이 분유를 자주 먹을 때에는 부지런히 씻어서 썼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갈아주면 그날 밤 저녁에 갈아주고 있어요. 이렇게 하루에 2개 가지고 쓰고 있는데 초반에는 정말 부지런하게 세척을 할 게 아니라면 부품이 정말 많이 들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 부품들이 그렇게 저렴하진 않아요. 따지고 보면 저도 결국 부품을 새로 사는 데만 10만 원 정도의 돈을 쓰게 된 거거든요. 브라비 플러스 부품 10만원. 이거 절대 싼 가격 아니죠. 그리고 이 부품이 수급이 잘 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빨리빨리 품절이 되고 그 품절이 빨리 풀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 분유통을 사려고 할 때에는 거의 한 2주 정도 가까이를 매일 사이트를 들어가서 풀리는 걸 기다렸다가 샀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물통. 제가 후기를 찾아볼 때 윗부분
아우! 이 부분이 날카로워서 손을 다쳤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저도 되게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날카로운 건 맞아요, 분명히. 근데 아직까지 베인 적은 없고 이게 날카로워서 거슬렸던 거는 별로 없어요.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되었는데 끼우기가 은근히 어려워요. 이 부분이 요 물통 아랫부분하고 먼저 맞아야 돼요. 그 상태에서 얘를 힘을 줘 탁 밀어야 되는데 네, 이렇게. 근데 이게 물을 가득 채운 상태에서 약해진 손목으로 힘을 줄 때에는 은근히 무겁고 힘들단 말이죠. 물 가득 채워서 무겁지 손목은 아프지 안 끼워지니까 계속 이 손목으로 이 물통을 들고 있으니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물통을 끼우기가 어렵다는 거는 단점인 것 같고요. 이게 보면은 이 부분이 검정색에 가까운 파란색이죠. 물 잔량을 여기서 확인하게 되어 있는데 안 보여요. 저 같은 경우는 물 잔량을 확인하기 위해 어떻게 하느냐, 얘를 이렇게 흔들어 봐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흔들어 보지 않으면 물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초반에는 이것 때문에 물 부족이 뜨면 끓인 물이 준비가 안 되어 있을 때는 정말 멘붕도 그런 멘붕이 없더라고요. 반드시 끓여서 완전하게 식힌 물을 넣어야지 기계가 고장이 나지 않기 때문에 물을 부랴부랴 끓여서 넣는 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물통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내부 세척이 정말 불편해요. 그때 개봉기에서는 내부가 넓어서 손이 들어가니까 잘 씻을 수 있다라고 했지만 여기에 손이 긁힌 적도 많고 이 안이 내부가 씻기 용이한 각도가 아니에요. 씻을 때 주의 깊게 씻지 않으면 이런 부분 있죠? 이런 부분 미끄러워요. 물때가 끼어서 세척이 불편해요. 물을 씻고 나서 부을 때 이 안에 자꾸 잔물이 고여요. 물을 완전하게 빼기가 힘들어요. 얘를 완전하게 마를 때까지 기다리면 아이들 수유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끓여서 식힌 물을 한번 안에 넣어서 슉슉 흔들어 갖고 다시 이렇게 버린 다음에 그냥 물을 다시 넣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온전하게 말려서 쓰기가 힘들어. 제가 생각하기엔 이 물통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물통이나 기본적인 부품은 젖병 소독기도 쓸 수 없고 식기세척기, 열탕 소독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점은 여기까지예요. 근데 제가 지금 단점을 말하는데 별로 분노가 없지 않나요? 이걸 다 덮을 만한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장점을 말씀드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라비는 분유를 정말 빠르고 쉽게 잘 타요. 아니 이걸 이길 만한 단점이 없어. 분유 타기가 정말 쉬워요. 제가 아기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아기가 울기 전에 분유를 미리 타놓으면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개똥 같은 생각도 해봤는데 가만히 있다가 배고픔을 느껴 우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1분이 안 걸리는 것 같아요. 그냥 정말 순식간에 갑자기 울고 입을 아기새처럼 막 벌려. 버튼 하나로 몇 초 만에 분유가 딱 나와서 그냥 뚜껑만 닫아 먹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네, 그냥 이것만 가지고도 그냥 이 브라비를 사야 되는 이유는 충분합니다, 사실. 그리고 두 번째인데요. 이거는 제가 브라비를 정말 다시 보게 된 계기가 됐어요. 브라비의 진짜 진가는 안 녹는 분유를 기깔나게 녹여낸다는 거더라고요. 저희 아기가 미숙아로 일찍 태어났고 호흡이 좀 약했기 때문에 특수 분유를 먹어야 했었어요. 노발락 AR이라는 이제 전분이 많이 들은 걸쭉한 분유를 먹었어야 했는데요. 와, 이 분유 정말 안 섞여요. 밤에는 온전히 제가 아기를 혼자 보고 아이의 수유 시간을 1시간씩 번갈아서 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한 아이를 먹이고 트름을 시켜 눕히고 나면 30분 뒤에 다른 아기를 먹여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아기를 먹이기 전에 한 10분, 15분 전에 미리 분유를 타야 했어요. 녹이기 위해서. 10분간 진짜 쉬지 않고 계속 흔들었어요. 온갖 짓을 다 했어도 다 먹이면 손톱만한 분유 덩어리가 두세 덩어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기는 그만큼을 섭취를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밤새 제가 아기 둘을 수유하면서 사이에 쉴 수 있는 시간이 10분, 20분밖에 안 된다는 것도 저를 너무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브라비로 분유를 딱 탔는데 덩어리가 하나도 안 남는 거예요. 아, 이분은 이 순간부터 우리 이모님이다. 저희 아기 이제 더 이상 특수 분유를 먹지 않지만 이거를 꼭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남은 분유를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손으로 직접 타보고 기계로 내려보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100만 한번 타볼게요. 자, 얘를 중간으로 높이를 조절할게요. 왜냐면 분유통이 작으니까 한번 내려볼게요. 스타트 버튼 눌러서 잘 안 녹는다는 것만 보이면 되니까 이 용량만큼 자 워터 버튼으로 물만 일단 한번 내려볼게요. 지금 물이 뿌옇게 나오는 건 방금 분유를 내리고 나서라서 분유가 섞여나서 뿌옇게 나오는데 자 100을 내렸을 때 분유량은
120 정도 되나요? 그냥 잘 안 녹는다는 건 보여드리면 되니까 제가 그냥 대충 한번 퍼서, 어차피 이 분유는 개봉한 지 한 달이 넘은 분유기도 하고 오늘 촬영 끝나고 버릴 예정이에요. 먹을래요? 아니요. 일단 한번 보시겠어요? 벽면에 이렇게 묻어있죠? 이게 전분이 들어있는 분유의 특징인데 브라비로 탄 채로 걸러볼게요. 덩어리가 얼마나 있나? 네, 벽에 이렇게 남는 건 이건 전분이 섞인 분유의 특징이라 이건 사실 안 녹았다고 하긴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는 제가 손으로 열심히 흔들어준 이 녀석을 한번 내볼게요. 벌써 따라지는 느낌부터 달라. 일단 체에 걸러진 것도 그렇지만 이 벽면에 덩어리들이 묻어있죠. 이렇게 덩어리가 남아요. 자, 장점이요. 이게 다예요. 근데 이 두 가지 장점이 앞에 말한 단점을 다 뒤집어 엎어요. 결론은 브라비를 추천을 하겠느냐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 추천을 드립니다. 특히 쌍둥이 육아를 하시는 분에게, 특히 모유 수유를 하지 않고 완분을 하시는 분이라면 사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을 해요. 정말 얘는 정말 꼭 한번 영상을 남기고 싶었고 오늘 드디어 영상을 남기게 돼서 정말 마음이 되게 후련하네요. 그리고 저의 몰골이 입골이어도 보기 불편한 몰골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끝!